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고2 정규반을 맡게 된 김창영 강사입니다. 일단은 제 간략한 프로필이고요. 저희 고2 정규반은 개강일시는 3월 4일 이제 진행이 되고 매주 이제 화요일, 목요일 6시부터 10시에 이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 커리큘럼 먼저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표가 짧아졌죠. 1학년 때는 거의 2줄 가까이 됐는데 우리 아이들이 일단 1년 동안 잘 지내왔다라는 그런 인증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2학년 1학기 때는 당연히 내신 대비를 진행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름방학 때는 미적분 1이랑 미적분 2, 그러니까 구교과로 말씀드리면 이제 수2랑 미적분을 나가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내용이 조금 방대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중점적으로 미적분 1을 나갈 거고요. 요 미적분 2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을 프리시즌 때 이제 메꿔 나가려고 합니다. 이 프리시즌이라는 거는 이제 학기랑 이제 방학 사이에 아이들이 이제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씩 좀 노는 기간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때 짤막하게 이제 나가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2학기 때도 이제 수2, 미적분 1 내신 대비를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 수강평입니다. 제 수강생들이었고, 시험 끝난 날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던 겁니다. 요 왼쪽 친구 같은 경우는 1등급 받았다. 이제 오른쪽 친구는 전교 1등 했다. 이런 이제 연락들을 많이 받았었고, 조금 더 이제 공식적인 수강평을 좀 보여드리자면, 요 왼쪽 친구 같은 경우는, 평소였으면 도전하기 어려웠을 법한 그런 문항들을, 창녕 선생님과 함께 해가지고 풀어낼 수 있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딱 이게 이제 제 수업을 누가 들어야 되는가에 대한 좀 잣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풀 줄은 알아요. 이제 기본 문제, 신형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이제 킬러 문항을 풀려고 하는데 거기서 조금 이제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저와 함께하면 요 왼쪽 친구처럼 어떻게 하면 좀 풀어낼 수 있는가를 이제 잘 얻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는 학생인데 저의 수학 실력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수학적인 능력이 굉장히 월등하시다. 그래서 학생에게 이제 빠르고 정확한 풀이를 알려주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요게 이제 제 시그니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굉장히 좀 효율적인, 실제 시험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좋은 풀이들을 이제 많이 가지고 있고, 아이들에게 이제 많이 제공을 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친구도 이제 저한테 이제 많은 유형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풀이들을 또 얘기를 해줬다.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딱 이 문제에서만 풀리는 신박한 풀이에요. 그거 문제 어차피 안 나와요, 시험에. 그럼 의미 없는 겁니다. 근데 그 풀이를 듣고 아이들이 또 놀라합니다. 와, 이거 이렇게 풀 수도 있네 하는데 사실 의미 없는 강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중요시 여기는 게 어떠한 색다른 이제 풀이를 제시를 하더라도 그 풀이가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저는 일단 우선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아이도 좀 느꼈는지 이렇게 좀 얘기를 해줬고,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망설이지 않고 편하게 질문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어머님들께서 이제 가장 큰 고민 중에 그런 것도 있어요. 클리닉 가도 우리 아이 질문 안 합니다. 저희 아이 좀 조용해서 선생님 좀 어려워해가지고 조금 질문하기 어려워합니다. 이런 이제 걱정이 있으신 어머님들도 이제 좀 계실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은 저 자체가 아이들과 굉장히 좀 친화적으로 이제 좀 같이 이제 하고 있어가지고 아이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질문을 편하게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안 하던 친구들도 제 수업을 듣고 나면 어머님들이 평가가 우리 아이가 클리닉 가는 걸 되게 좋아하던데요. 신기합니다. 이런 이제 평가도 많이 들려오고, 그리고 꼭 이제 질문을 안 하더라도 제가 직접 가서 아이 옆에 앉아가지고 이제 질문을 유도하는 식으로도 이제 많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요 오른쪽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친구인데 일단 저랑 반년 정도 수업해가지고 미적분을 1등급 받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말 열심히 따라왔던 친구예요. 진짜 공부 열심히 따라와 줬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수강평을 마찬가지로 다양하고 효율적인 풀이들을 알려줘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문제의 맞춤형으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풀인지를 잘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시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질문하기 편한 분위기, 이것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 분위기여서 굉장히 모르는 거를 편하게 좀 질문할 수 있다. 아이들이 나중에는 너무 친해져가지고 거의 새벽 4시에도 저한테 질문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바로 답변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렵지만 웬만하면 거의 24시간을 넘겨서 대답을 한 적은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은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수업 특징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드리면 제가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선택의 이유예요. 어떤 풀이를 제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를 왜 내가 이 풀이를 생각을 했지에 대한 그 왜를 아이들한테 항상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야 아이들 입장에서 이런 거예요. 어떤 킬러 문제를 풀 때 제가 이제 막 이렇게 풀어요.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이해는 되죠. 이해는 되는데
본인이 또 그렇게 풀라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못 푸는 거죠. 그럼 이거는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쌍방소통적인 그런 수업이에요. 제가 그냥 이제 따분하게 이렇게 수업을 하면은 아이들이 다 졸아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안 하고 어떤 문제를 풀 때 그 순간순간마다 나와야 되는 그런 라인들이 있어요. 논리가 이제 전개되는 부분들마다 아이들에게 조금 계속 질문을 던집니다. 너라면 어떻게 할래? 너라면 어떻게 할래?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문장을 넘어갈 때마다 내가 왜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었는지 이 순간에 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다. 어떤 게 조금 의심이 됐고 어떤 경험이 좀 있었어가지고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조금 이야기를 해주려고 해요. 이런 게 실제로 1등급을 받는 친구들의 머릿속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머릿속을 생방송으로 다 보여준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왜 중요하냐면 아이들이 공감을 하게 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공감을 하게 되면 나도 어려운 문제였지만 이런 식으로 내가 풀었었을 수도 있겠네? 라는 거를 딱 인정을 하게 되는 순간 그 다음부터는 끝났습니다. 그 문제를 이제 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거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게 킬러를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생각하는 이제 최상위권으로 도약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뭐냐? 현실입니다. 요건 이제 이상적인 거고 내 실력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 근데 현실은 실수를 하죠. 이제 거의 모든 학부모님의 공통점이 자녀분이 엄마 나 실수해서 틀렸어 라는 이야기를 거의 적어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그 실수가 왜 일어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 실수는 아주 좋은 핑계이기 때문입니다. 실수가 아니에요, 그거. 실수가 아니라 물론 진짜 실수도 있어요. 갑자기 눈이 멀어서 잘 못 봤다던가 아니면 잠깐 정신이 나가서 진짜 못 봤다던가 이런 것들도 뭐 있을 수는 있는데 그건 이제 사고입니다, 사고. 그냥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런 사고는 누구에게나 있는 확률이에요. 전교 1등 하는 친구도 그런 확률이 0%는 아닙니다. 그 친구도 일어날 수 있는 사고고 우리는 그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어떤 걸 고치면 좀 실수를 안 할 수 있는가? 그럼 고칠 수 있는 실수를 조금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실수가 뭐냐면 고칠 수 있는 실수가 뭐냐면 연산을 하면 한 번 할 때마다 실수를 할 확률이 한 번씩 늘어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당연한 거죠. 곱하기 할 때마다 실수를 할 확률이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연산을 줄이면 실수를 안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산을 줄이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빠른 풀이로 풀면 실수를 할래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곱하기 한 번 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걸 실수를 합니까? 그거 실수해서 틀리면 진짜 그건 틀릴 운명이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최상의 풀이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고 더군다나 우리 이제 고등학교 2학년 수학이 되면은 선생님들께서 평가원, 뭐 수능 문제들 또 변형하면서 내시기 때문에 굉장히 더럽고 계산량이 엄청 많아져요. 고1 때보다 훨씬 더 많아집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이 시간에 굉장히 더 쪼들리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훨씬 더 효과를 바라는 게 이 최상의 풀이다. 그리고 플러스로 이제 실수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중점적으로 이제 저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 수업 구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당연히 이제 뭐 학교별로 맞춤형 테스트, 학교별로 뭐 문항 수나 배점 다 동일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스피어매스라고 해가지고 저는 뭐 이렇게 매번 나간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여러 종류의 자료가 있고 뭐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깔끔하게 딱 그냥 하나로 딱 묶어놓고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이제 다 풀 줄 알면 1등급이다. 그냥 다 풀면 1등급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난이도 있는 그런 이제 자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오답 노트 매 수업 오면 이제 아이들이 테스트 한번 보고 이제 숙제도 이제 냈죠. 그럼 이제 거기서 틀렸던 것들 개인별로 다 다른 이제 그런 오답 노트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학교별 프린트 변형 자료가 이제 나가는데 이거 이제 당연히 나가는 거죠. 근데 그걸 조금 AI를 조금 이용을 해가지고 이번에 좀 개발을 해봤는데 뭐 제가 개발한 건 아닙니다만 뭐 개발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문항이 딱 나오면은 아이들이 또 막 부담스러워해요. 이거 또 드리면 좀 선생님 힘드시지 않을까? 전혀 그런 이제 부담 안 가지셔도 되고, 딱 이제 AI 돌리면 AI가 이제 저희 이제 문제 이제 데이터베이스 속에서 유사도를 계산을 해가지고 쭉 이제 소팅해서 알려줍니다. 그럼 이제 강사인 제가 이제 하나하나 보면서 요 정도 나오면 이제 재밌겠다. 요 정도 나오면 이제 나올 법하겠다. 그리고 또 학교별로 또 스타일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이제 제가 다 이제 자료를 제공하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은 뭐 그렇게 어려운 작업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문제당 그래도 한 3개씩은 조금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되고, 그다음에 클리닉입니다. 현강 클리닉 당연히 이제 진행되고요. 이제 수업 끝나고 매번 진행이 돼요. 12시까지 일단 명목상으로 진행은 됐는데 만약에 아이들 질문이 좀 더 많다면은 더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2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아이들 질문이 좀 더 많다면은 더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2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아이들 질문이 좀 더 많다면은 더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12시까지 진행이 되는데 만약에 아이들 질문이 좀 더 많다면은 더 진행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금 와가지고 질문하는 게 어렵다. 아니면 좀 내용이 바로바로 좀 질문하고 싶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온라인 클리닉으로도 이제 당연히 진행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온라인 개인 과외. 이건 뭐냐? 굉장히 제가 좀 자극적인 워딩을 썼는데 뭐야 강사인데 과외를 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뭐 그런 것까지는 아니고, 제가 며칠 전에 자려고 누웠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잠들기 직전까지 이 시간에 저는 일도 안 하고 누워 있는 거잖아요. 이 시간에도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학생 한 명한테 그냥 전화해야겠다. 어차피 다들 밤에 안 자잖아요, 공부하느라. 그래서 전화해가지고 그동안 뭐 몰랐던 거 아니면 오늘 풀었던 거 테스트에서 맞췄던 거라도 다 하나하나 보면서 실수했더라도 왜 실수를 했는지 그런 것들을 아이의 입장에서 보는 것보다 제 입장에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조금 더 이제 올바른 프리드를 이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좀 코칭을 해주려고 합니다. 제가 시간이 좀 날 때 해주려고 합니다. 뭐 규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제 그걸 누구를 해줄 거냐면 다 하면은 제가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해줄 거냐면 제 수업을 가장 열심히 듣고 가장 수업을 잘 듣고 복습을 잘하고 숙제를 가장 잘 낸 아이를 할 거예요. 1등 아니어도 돼요. 꼴등이어도 됩니다. 제 반 꼴등인데 그렇게 숙제를 하고 있다. 그럼 그 친구한테 전화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한 명만 하겠다는 건 아니고 이제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그런 부류의 친구들을 저는 데리고 갈 겁니다. 이게 저는 사실 이 세상이 열심히 사는 사람이 조금 더 잘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세상에 살다 보면 또 안 그럴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또 열심히 하는데 성적도 잘 안 나오는 친구들도 좀 있잖아요. 그럼 마음이 굉장히 아파요. 그래서 그 친구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되고자 하는 이제 생각으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리 시스템입니다. 저와 이제 수업을 함께 하시게 된다면 매 수업 끝나고 이렇게 이제 성적표 링크를 받으실 겁니다. 그다음에 이 좌측에 굉장히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관리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래서 중요한 건 이제 이 노란색들이 이제 저만의 좀 차별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 관성학습법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저는 수학을 매일매일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안 할 때마다 항상 감소함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200문제를 풀더라도 6일 동안 안 풀었어요. 그러면 이제 감소가 마이너스 6이 됐다가 하루 200문제 풀면 플러스 1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매일매일 숙제를 하면은 적은 문제더라도 어쨌든 마이너스 1이 안 되기 때문에 조금씩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감을 잃지 않는 게 이제 저는 굉장히 수학에서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숙제를 내고 그걸 제가 체킹을 할 겁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성공을 하면 제가 소정의 상금을 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그마한 돈이고, 근데 이게 이제 연속으로 점점 더 성공하는 그 기간이 늘어날 때마다 그 상금이 조금 더 늘어나요. 이제 상한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실제로 진행이 되고 있고, 꽤나 이제 상금을 많이 타간 아이들이 있어요. 많이 있고, 그렇게 아이들이 조금 매일매일 나눠서 진행하면 이제 좋겠다는 마음 하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1등급이 될 수는 없지만 누구나 1등급이 될 수 있다. 이게 제 슬로건입니다. 아이들이 이제 겨울방학 2달 동안 굉장히 힘겨운 이제 생활을 했을 거예요. 이제 학원도 많이 다니고, 오히려 이제 빨리 학기 시작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아이들도 많았을 거고, 그런 아이들이 저는 모두가, 성적이 잘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현실적으로 또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제 수업을 듣는 아이들에 한해서는 어떻게든 1등급이 나오게끔 최선을 다하는 그런 강사라는 거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